안녕하십니까, 장태양봉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적 지표가 3개가 제일 중요한 게 캔들, 이평선, 거래량인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PPT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럼 5일 동안의 주가 합계를 5로 나눈 이동평균선을 연결한 것이죠. 그리고 20일이면 20일 동안, 5일이면 사실은 일주일 동안 영업일이 5일이니까 5일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일주일 동안의 주가를 합계로 나눈 값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동안의 주가를 합계로 20일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근데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열리거든요, 시장이요. 그래서 20일이면 한 달 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0일 이동평균선은 3개월이겠죠. 3개월 동안의 주가의 합계를 나눈 값을 이동평균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D-2일, 만약에 오늘이 8월 14일이니까 만약에 13일 금요일이라고 치고 10일이라고 할게요. 8월 11일에 종가가 4,800원이라는 주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종가들의 합 4,800원, 4,900원, 5,000원, 4,900원, 4,800원 합의 5로 나눈 값인 4,880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5,100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8월 12일이겠죠. 8월 12일 목요일에 종가가 5,100원이었다면은 한 개 이탈하고 없어지고, 여기 한 개 4,800원이 빠지고 4,900원부터 5,100원까지의 이제 합계의 평균값이 4,940원이 됩니다. 좀 더 올라오겠죠, 이동평균선이.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금요일 8월 13일에 종가가 5,200원이었다면 5,000원부터 4,000, 이게 합계를 5로 나눈 값이니까 5,000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주가는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동평균선이 평균선이다 보니까 만약에 하락해서 올라가고 있다면 좀 더 늦게 따라 올라가겠죠.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동평균선에서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알아볼 것은 저희가 7가지를 볼 텐데요. 이동평균선은 강의를 3개로 구성했거든요. 우선 1편에서는 이 방향, 배열, 크로스, 이거 아시죠?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이 크로스도 사실 고급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에 이론만 아시는 걸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4에서 5편 정도 될 것 같고요. 1편에서는 기초적인 거 방향, 배열, 크로스, 그리고 기초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기초를 배운 것을 토대로 이동평균선 돌파를 이용한 매매 활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이렇게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 이동평균이라고 해서 5일 동안 이동평균선을 5로 나눈 값. 사실 나중에는 지수 이동평균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보시면 이 분홍 색깔 선이 5일 선이고, 그 다음에 이 20일 이 주황색, 그 다음에 녹색, 회색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방향이 중요한 게 이 주가가 우상향 추이인지 우하향 추이인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실제로 상승을 하고 있다면은 사실 이제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항이 별로 작용하지 않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생각해보시면 5일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엮인 선이잖아요. 20일 역시 한 달 동안의 주가의 평균이니까 한 달 전에 산 사람은 다들 해피한 상황이죠. 이 주가 차트는. 그래서 이 방향이 우측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판단해야 되고요. 이것은 보통 모멘텀 트레이딩 할 때는 이 주가 이평선을 두고 전략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퀀트 트레이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GTA 전략에는 이런 그 2편 가지고 매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매매해야지 우하향하는 차트를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제 배열입니다. 뭐 방송이나 뭐 이런 그 채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배열이니 뭐 역배열이니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 차트란 것은 이렇게 5, 20, 60, 120 이렇게 단기 이동 평균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보면 5일은 주가보다처럼 같이 따라 붙겠지만 20일은 사실 한 달 평균이다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거고 한 20개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때 봉에서. 그리고 5일은 여기부터 만약 이 봉이라면 한,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5개의 평균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이라면은 이렇게 정배열이 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0일, 60일 당연히 60일은 늦게 따라오겠죠. 여기부터 60개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거에 한 평균값은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딱 정확하게 여기 있겠죠.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 보면은 이렇게 평균선들이 우상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배열이 되는 걸 하고는 정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차례로 나열된 것을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장기 이동평균까지 순서대로 진행이 될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차트가 되려면 사실은 차트가 꾸준히 우상향해야 되겠죠. 아까 방향에 보셨다시피 방향성도 이렇게 6개월 동안 상승하고 있느냐 3개월 동안 상승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 그래프를 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보시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추세를 볼 수 있는 좋은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배열 차트라고 하고요. 이런 걸 정배열 차트라고 하니까 표시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정배열 차트는 5일 이동 이렇게부터 120까지 차례로 배열된 것을 얘기합니다. 5, 20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역배열이란 것은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으면 그렇게 형성됩니다. 그런 차트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국순당 차트인데 실제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는 빠졌겠죠. 한번 가볼게요. 그 시점으로 2020년 2월까지 빠졌겠죠. 거의 여기 거래 정지가 됐었네요. 그러면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121선, 61선, 21선, 5일선 순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죠.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면은 이 배열이 120은 사실 평균선이다 보니까 늦게 따라오는데 5일선은 이렇게 밑에 먼저 따라오겠죠.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121선, 61선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간 우하향하고 있는 구간을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배열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많이 샀겠죠. 계속 산 구간 이제 60일 동안 산 사람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그쵸? 한 달 동안 산 사람들 물려 있고 그러면 이게 조금만 올라와도 이게 팔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려고 해도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역배열로 있는 차트는 매수를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거래가 터져가지고 뭔가 배열이 바뀌거나 이런 구간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구간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입했다? 물려서 물론 손절 쳤다. 그러면 사실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역배열에서는 정말 좋은 호재나
아,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런 구간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 크로스인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크로스 개념은 크로스 이제 그랜빌 아저씨가 만든 건데, 이거 보시면 우선 볼게요. 주가가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크로스하는 부분, 이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이 단기잖아요. 20일보다는 이렇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보시면 이것도 5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바닥을 치고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뚫는 거겠죠.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60일 이동 평균선도 뚫었을 때도 단기 이동 평균선이 60일 대비 20일이 단기니까 이렇게 뚫었을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이럴 때를 예전에는 매수라고 타이밍이라고 이제 서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었을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겠죠. 이 부분도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한국에서 실제로 이게 효능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검증하신 분이 있는데, 그 서울대 교수 중에 매트릭스 스튜디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에 대해서 문병로 교수님이 쓴 책인데, 한번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일 골든 크로스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경미한 영향이 있었고, 차라리 아까 방향이 우상향이면서 크로스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유의미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쭉 제가 강의로 한번 남기겠습니다. 책을 사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실제로 우상향인 경우 유의미하다, 아닌 경우에는 사실 무의미하다. 그래서 사실 이 골든 크로스를 가지고 매도해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약간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제가 크로스 강의에 대해서 이제 고급 강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 차트에도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먼저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크로스하는 경우를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는 거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를 뚫고 내려갔으니까. 보시면 여기도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을 뚫고 내려갔으니까 데드 크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실까요?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갔으니까 이것도 데드 크로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5일 이동 선기인 60일 뚫고 내려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추세가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뚫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걸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이렇게 뚫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하향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데드 크로스라고, 초보자의 경우는 절대 접근하지 않은 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이용한 매매 활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론만 배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이걸 활용해서 매매하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HMM 차트인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만약에 이제 한 달 정도 보유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3개월 보유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일주일 단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시점을 잡으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한 달 정도 보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매매 시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래도 추세가 한 달 동안은 상승하고 있어야 사실 살 수 있겠잖아요. 그걸 사는 게 좋겠잖아요. 한 달 동안 상승하고 있어야.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자기가 생각한 20일, 한 달이죠. 를 뚫었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하고 이렇게 이탈한다. 그럼 매도를 치고 다시 탄다? 그럼 매수. 쭉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이탈했죠. 이때 매도. 사실 이렇게 매도해도 사실 수익이 어느 정도 났겠죠. 보통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보유하다가 자기가 생각한 평균가를 깼으니까 이때 매도를 하는 전략을 하면 3,500원을 사서 4,700원에 팔았으니까 한 50% 정도 수익이 났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쭉 가다가 계속 가볼게요.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매수, 이탈할 때 매도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가져가다가 매수. 왜냐하면 자기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나 좋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대응해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20일선 이게 깨지 않았죠?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때 깼네요. 이때 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자기가 5일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5일선 탔죠. 죄송합니다. 20일선 여기서 탔고 안 깼네요. 21선 자체를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팔았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일주일 정도 나는 들고 가겠다. 그럼 여기서 5일선을 사겠다. 샀죠. 그리고 여기서 팔면 되겠죠. 5일선 깰 때 조건상. 저 21선 매매를 해보도록 했으니까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이때 한번 사오겠죠. 21선 돌파했으니까. 근데 이때 팔고 다시 삽니다. 들고 가보는 거죠. 20선 깰 때까지. 이렇게 지지를 해주죠. 생각해보면 이동평균선은 지지랑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이것도 지지 저항 강의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20일 또 한 달 동안 평균선이니까 뭔가 이렇게 지키려는 마음이 있겠죠. 한 달 동안 그 가격이 평균이니까. 근데 깨고 나면 자기 이제 손실로 접어들잖아요. 지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깼죠? 이때 매도하겠죠? 매수. 매도, 매수. 죄송합니다. 이건 5일선 깨는 거니까 아직 안 깼죠? 매수하고 계속 들고 가는 구간이죠, 여기는. 여기서 매도. 이렇게만 매매해도 충분히 많은 구간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HMM이 오르는 차트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카카오 볼까요? 카카오도 충분히 통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무 구간이나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21선 돌파했다. 이때 매수하고 매도. 여기는 별로 못 먹었겠죠? 다시 매수하면 매도, 매수. 매도하면 되겠죠. 깼을 때. 아니면 이날 매도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했으면 우상향 차트면은 이평선 매매만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서 매수하시면 되고, 자기는 뭐 좀 중장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그 종목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60일선을 딱 잡고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진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60일 난 3개월은 보유하는 사람이다. 중장기 투자자라서 이렇게 딱 선을 넣으시고 돌파할 때 매수, 깰 때 매도, 매수. 지켰죠. 60일선 들고 가보는 겁니다. 이때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카카오가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난 빠질 때는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 매도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되고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평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걸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의 수렴 확산, 현재가 이격도를 활용한 매매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의가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초를 한번 잡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십시오.